달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소중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 최대한 각색해서 전달 드릴게요. 독수리는 참새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예전에 지인 소개로 어떤 분의 일을 잠시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초창기다 보니 홍보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홍보로 인해 발생하는 마진은 사연자분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셨대요. 사연자분은 사실 매출이나 마진에 크게 연연하기보다는 그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업이 따로 있는데도 없는 시간 쪼개서 지인들까지 동원해가며 열심히 홍보를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산할 때가 되니까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떼가더래요. 결과적으로 사연자분 몫으로 돌아온 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고, 그때 정말 크게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연락을 정리했더니 그쪽 지인분들이랑 편먹고 뒷담화가 이어졌다고 해요. 사연자분이 또 새로운 분야의 일을 시작을 하니까 그쪽 무리가 몰려와서 방해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는 갑자기 그때 그 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압박하는 연락이 왔다고 해요. 사연자분 처음에 좋게 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도를 넘어서는 행동 때문에 참다 한마디 하셨다고 하네요. 너 돈 10만 원이 아쉬운 거 보니 장사 더럽게 안 되나 보다? 유치하게. 아직도 일진놀이 하세요? 돈 계산이 하고 싶으면 무식하게 협박이 아니라 정산서를 들고 와서 얘기해. 이 한마디에 며칠 동안 상당히 거친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성을 확인하고 완전히 손절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사연자분이 건너 그 상대방분 근황을 들으셨는데 그쪽 개인사에 변화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굳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사연자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람 사는 게 남한테 했던 방식이 결국 자기 삶에도 비슷하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유상종, 진짜 과학인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이 부분에서 솔직한 얘기를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베풀었던 그 호의가 악의적으로 이용당하고 나니까 한동안은 분노랑 복수심으로 마음이 정말 힘드셨대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엔 사연 주신 분이 아직 20대였을 때 겪으신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분 어머니와도 어떤 일로 얽히게 되면서 받아야 할 돈이 300만 원 정도 있었대요. 그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어머니께 직접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니 그분이 사연자분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시면서 서럽게 우시더래요. 이런 저런 사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결국 하시는 말씀은 이 돈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어머니께서 본인 아들 빚까지 갚아주면서 힘들게 살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정작 아들의 친구인 사연자분한테는 돈 문제로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셨던 거였어요. 누군가 도와줄 땐 반드시 명확한 기준과 약속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위험신호가 되는 거예요.
사연자분은 이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참 복잡하셨대요. 본인 부모님까지 그 친구 결혼식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축하하러 갈 만큼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배신감이 상당히 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가치는 본인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저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값진 경험이었다고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연자님, 듣고 계신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만큼의 업보는 결국 하늘이 배로 돌려준다. 저 상대방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보다 그 시간에 나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결국 내 가치를 올리는 일이라고요. 굳이 내 손 더럽히지 않아도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순리라고 믿으면서 화내고 싸우는 대신 본업에 집중하는 쪽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그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두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사실 이 두 사연 정리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두 분,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패턴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다가올 때는 절대 너 이용할 거야, 이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그래. 너밖에 없어서 그래. 이번만 도와주면 돼.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상대방이 냉정하게 생각할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이 돈 나 줘라 하셨던 그 어머니. 이거 진짜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엔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그 순간엔 진심으로 서러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러움을 이용하는 방식이 이미 습관이 되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두 사연자분 모두 처음부터 나 이용당했다 하고 화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용당할 확률도 높습니다. 슬픈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착한 사람이 더 오래 참고 더 늦게 알아채고 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들 정리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착하게 사는 거랑 호구로 사는 거랑 다르다. 이 둘을 구분 못하면 나중에 상처는 내가 다 떠안게 되더라고요. 이 두 사연에서 공통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저는 여기라고 봐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 첫 번째 사연자분도 계약서 한 장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고, 두 번째 사연자분도 형과의 친분 때문에 돈 문제를 명확히 못하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었죠. 저는 이게 두 분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좋은 분들이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계랑 돈이 얽히는 순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하더라고요. 특히 그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더욱 그런 거죠. 왜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신뢰를 이용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사연 모두 결국 그 상대분들 혼자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평판.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관계라는 게 결국 내가 남한테 준 만큼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누군가 계속 이용하고 계산적으로 대하면 당장은 이득 보는 것 같아도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게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업자득이라고.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친 만큼 업보는 결국 하늘이 배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굳이 내 손 더럽히지 않아도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이거 시간이 알아서 증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콘텐츠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신데 오히려 본인 탓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내가 진작 끊어냈으면,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호의를 베푼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 호의를 이용한 사람 잘못입니다. 착하고 순수한 마음, 그거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그 마음을 지킬 줄 아는 눈을 같이 키우는 거죠. 자, 오늘 달콤 새벽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사람 한 번쯤은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이 그 눈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댓글이나 DM 사연 신청으로든 계속 보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새벽에 만날게요. 안녕. 잠 못 드는 새벽이라면 별빛 따라 여기로 와. 말 못했던 마음 한 조각도 조용히 들어줄게. 달콤한 새벽의 온도 속에